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못 끝냈는데요. 우리 논문 작성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논문 작성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연구 모형을 만드는 걸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그 중에서도 연구 모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론 부분. 음.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을 만들 때 연구 주제를 이제 정해야 되고요.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되면 자기 연구 주제 또는 연구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겠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도입을 해서 그 이론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어리하고 도메인하고 메서돌로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기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 승인해 줬으니까 들어오셔서 나중에 아마 지금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다양한 이론들을 올려놨으니까 이론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 각자 전공들이 있을 거예요. 전공들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이론만 오늘, 하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 다양한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 이론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읽으면서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찾아서 읽으실 때, 지난번에 논문 어떻게 찾고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찾아서 이제 그 인용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논문들 찾는 거를 쭉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논문들마다 어떤 이론을 참고했는지 꼭 적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론이 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차츰 여러분들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들 지금 리딩하는 거 혹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하루에 논문 한 편씩 정도 읽는다 생각하시고 논문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 TRA, TP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좀 설명을 드리고 이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논문 쓰는데 연결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들마다 보시면 그 이론에 대한 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TRA, TPB는 아젠 피셔바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만든 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이 이론이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인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쭉 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한 그 의도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의도는 사람들이 애티튜드와 서브젝티브 놈이라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티튜드는 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이 두 가지를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애티튜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거. 그게 애티튜드고요. 서브젝티브 놈은 상대방이 나를 보는 관점, 미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게 이론을 만들 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이론이 왜 나왔고 이론에 대한 배경이 뭐고 이 이론들도 그 전에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론을 낸 거거든요.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우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애티튜드에는 빌리프라는 게 있어요. 빌리프 여기 보시면 신념. 그러죠? 그 신념이 결국은 애티튜드를 형성하고 그 애티튜드에 의해서 인텐션이 형성이 되고 인텐션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 행위 이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행위 이론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합리적 행위 이론은 내가 모든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모든 행동을 내 의지만 있으면 행동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 연구 이론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한 10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론이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컨트롤, 빌리프 컨트롤이라는 게 중간에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TRA 이론에서는 내가 의도만 가지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인텐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에 따라서 내가 형성이 되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통제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비헤비어럴 컨트롤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비헤비어럴 컨트롤에 대한 얘기에서 나오는 게 셀프 에피컨시라든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내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다양한 이론들의 어떤 변수들이 붙으면서 우리가 연구 모형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TPB, TRA,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늘 배우는 다양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해서 연구 모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런 원본들을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읽은 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이렇게 거쳐오다 보면 논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 썼던 의도랑 많이 퇴색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처음 썼던 그 첫 논문들 이제 이 논문이거든요. 73년도 논문이죠. 꽤 오래됐죠, 벌써. 이런 논문들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시간이 없거나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 또는 석사 논문을 쓰면 자기가 선택한 이론에 대해서는 꼭 원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필수로 저는 꼭 얘기를 해요. 어. 자, 요 얘기들을 쭉 우리가 봤고요. 그 중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TRA에서 나온 거는 주체로서의 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나를 감동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이 생기면 그 신념이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고요. 애티튜드는 좋고 싫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어떤 신념이 형성이 되고 빌리프죠, 그게. 그 빌리프가 형성이 되면 그 빌리프에 따라서 내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고 그 애티튜드가 형성이 돼야지만 비로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인텐션이 생기고 인텐션이 생기면 결국 내가 실제로 액츄럴 비헤비어로 간다. 이게 전체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하나가 더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서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관점. 그죠? 타인의 시선. 그죠? 그런 시선도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행동을. 그게 요 이론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요거 내용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풀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에 제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논문을 풀로 쭉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이거를 쭉 리뷰해 놓은 논문이 있고, 리뷰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시간 나실 때. 자, TPB 행동은 이제 결국은 요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텐션에 의해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attention, try,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거죠. 인텐션이 형성이 되고 내가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면 내가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시도할 때 모든 게 다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왜냐면은 그 주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이 컨트롤이 중요한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TPB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tention보단 try to intention이에요. try. 그래서 시도는 할 수 있다. 시도하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시도를 할 때 그 시도와 플러스 컨트롤이 영향을 미쳐야지만 결국은 실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고 서브젝티브 놈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실제로 퍼체이즈 인텐션이라는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TRA 이론이고요. 그 이론에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뒤에 빌리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트러스트에 대한 빌리프가 형성이 되면 이게 애티튜드와 서브젝티브 놈에 영향을 줘서 연결이 된다라는 이런 인과관계 구조가 형성이 된다. 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 논문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 때도 기존으로 자기가 어떤 논문을 문제를 할 때 자기가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익스텐션 시킨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이거를 잘 수정해서 익스텐션을 잘 시키느냐 이게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기본 이론에 TRA 기본 이론에다가 또는 TPB 기본 이론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변수들이 여기에 추가가 돼서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게 결국은 논문이에요. 논문들마다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논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그래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요. TRA, TPB, TEM, 뭐 EDT 이론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문제점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내가 연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라는 거를 누가 잘 설명했느냐. 그게 의미가 있으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걸 잘 만드느냐는 거죠. 결국 모형을 잘 만든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논문을 쓰고 논문 주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논문을 잘 만들려면 내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 또는 문제점에 어떤 이론을 갖고 와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연구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요. 다양한 이론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이론을 확장해서 내가 그 연구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모형을 만들면 연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연구 모형을 누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 결국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네. 자, TA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희 MIS 또는 그 경영정보 쪽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템이라는 모델인데 이 템이라는 모델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86년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89년도에 이제 유명 학회지 저널에다가 또 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 논문들을 보고 이걸 레퍼런스를 삼아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 연구보다는 이 86년도에 이 사람의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있거든요. 그 학위 논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논문을 만들고 이 연구 모형을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기반은 TEM, 아까 전에 TRA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attitude가 나오죠. behavioral intention이 나오죠. actual usage가 나오죠. 그죠? 이게 TRA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도 보시면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TRA 이론을 확장해서 자기가 템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 TRA 모형이 모든 우리 behavioral intention 또는 실제로 행위 이론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그 획을 그은 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 경영학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사회과학 이론들이죠. 사회과학 이론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타겟은 뭐냐면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TRA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죠. TRA, TPB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논문이 항상 시발점이 돼요. 출발점이 돼요. 모든 이론들에 있어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전에 TRA에서 빌리프가 있었죠. 빌리프가 있고 그 빌리프가 애티튜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그 빌리프를 두 가지로 쪼개서 봅니다. 여기서는 이론이 자기 도메인이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기술에 한정돼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중요한 두 가지 변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티튜드가 형성이 될 때 신념이 형성이 되는데 정보 기술에는 두 가지 큰 신념이 있다. 하나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기 업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한 하나의 빌리프의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 기술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게 사용하기가 쉬우냐. 그죠? 이럴 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 뭘 갖고 연구했냐면 엑셀 갖고 연구했어요. 86년도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죠?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제 막 도형이 되기, 퍼스널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의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보 기술을, 시스템을 사람들이 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억셉트를 잘 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MIT 논문이거든요. MIT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 정보 기술에 관련돼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할 때 기본 이론은 TRA를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분입니다. 브라이트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이게 MIT 논문이에요. 이게 86년도에 학위 논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그 논문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인가 300페이지 정도 돼요. 박사학위 논문이라서 그 안에 다양하게 많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위 논문 말고 일반 저널은 한 30페이지에서 많아야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위 논문은 보통 300페이지,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상 되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RA 이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논문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TRA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론적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TRA에서 이제 이것들을 수정을 해야 템으로 수정을 하는데 빌리프에 대한 관점을 자기는 좀 수정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TRA 이론이죠. TRA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빌리프가 있고 애티튜드가 있는데 형성이 되는데 그 빌리프를 자기는 두 개로 분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러니까 TRA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새로운 템이라는 연구 모형 이론으로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는 그 신념이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본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이론들을 보시면 이 빌리프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요 변수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양한 논문들을 보시면 액션이 있고요. 중간에 애티튜드가 나와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 전에 다양한 그 변수들을, 독립 변수들을 두는데 그 독립 변수들이 실제로 이제 빌리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TRA에서 얘기하는 빌리프고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빌리프를 유즈플리스하고 이지 오브 유즈로 보고요. 또는 이거에 대한 다양한 독립 변수들이 논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써놓고 그 빌리프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긋니다. 빌리프에서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서브젝티브 놈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TRA에서 에티튜드는 있는데, 에티튜드와 빌리프는 있는데, 에티튜드에서 중간에 여기 서브젝티브 놈이 빠졌죠. 그러면 TRA에서는 서브젝티브가 중요한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보러 보는 관점이고, 서브젝티브 놈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두 개가 중요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봤는데, TRA 이론에서는 서브젝티브 놈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보 시스템을 억셉트 하느냐인데, 초기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누가 나를 보는 관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젝티브 놈이 빠졌습니다. 처음 만들 때. 근데 뒤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할 때는 서브젝티브 놈이 또 들어와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변수 하나하나 팩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팩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팩터를 내가 왜 쓰고요. 이 변수를 내가 중간에서 여기다 왜 쓰고, 이 변수하고 변수와의 관계의 화살표를 내가 왜 긋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구 모형을 만들고요. 거기서 어떤 변수를 추가하고 빼고 하는 게 다 이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게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고, 내가 내 논문에서 연구 모형을 만드는 건데, 하나하나의 변수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왜 넣고, 왜 뺐고,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야지만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해요. 이거를 왜 뺐고 왜 넣고 하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을 만들거나 모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모형을 만들면 그 팩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썼다 그래서 갖고 오면 안 되고요. 내 논문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왜 이거를 꼭 써야 되고, 내가 이거를 왜 빼야 되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지만 중요한 연구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타당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은 언제 쓰냐면 초기 사용할 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 기술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 신기술을 사람들이 억셉트를 할까 말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 분야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이미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 기술들을 템을 가지고 연구해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템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분야에서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그냥 막 갖다 써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은 진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쓰는 거지,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정보 기술을 템을 이용해서 쓴다? 그럼 안 맞는 거죠. 처음에 목적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울 때는 이 이론의 원본을 자꾸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논문이 썼던 그 배경과 이 논문을 왜 써야 되고, 이게 어떤 환경에서 또는 어떤 문제에 이 논문을, 이 이론을 써야 되는지를 원본을 읽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할 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89년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학위 논문을 내고 자기 학위 논문을 모디파이 해가지고 새로운 논문을 또 냅니다. 다양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갑자기.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86년도 논문에서는 이 유즈플리스가 인텐션이 없어요. 애티튜드를 거쳐서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보 기술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아, 이걸로 꼭 써야 되겠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걸 형성하기도 전에 뭐냐면, 내가 이거를 쓰는데, 불편하니까 안 써야 되겠지 하더라도 내 성능이 좋아요. 내가 업무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인텐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애티튜드를 가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애티튜드가 형성이 안 돼도 바로 유즈플리스가 인텐션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가설을 하나, 선을 하나 걷죠. 근데 선을 긋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선을 왜 걷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이퍼티시스, 가설. 그래서 이 선 하나하나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 보는 모든 선들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 변수들을 막 나열해가지고 선을 다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들하고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설로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했다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한 패러그래프씩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석사학위 논문들 또는 박사학위 논문들 또는 제가 심사하는 논문들을 보면 가설은 많은데 이 가설이 왜 이게 이런 가설이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선만 이제 다 긋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실 때 명심하셔야 될 게 이 선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명심하셔서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구 모형이에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논문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이런 템을 기반으로 해서 수만 개의 논문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그 템 논문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변수를 막 덧붙이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템의 기본 이론입니다. 템이라는 기본 이론이고요. 거기에 이 사람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요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 카이스트의 김영걸 교수님이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냈는데, 이 논문을 보시면 템이라는 기본 이론에다가 플레이풀루스라는 하나의 변수만 추가해서 넣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도메인에서는 이거를 이제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 그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만 우리가 정보 기술로 봤는데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게 처음 만들어졌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인터넷으로 막 뭘 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플레이풀리스, 그래 사람들의 이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게 기존 정보 시스템하고 다른 이제 변수다, 중요한 변수다라고 해서 제3의 변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익스텐션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넣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변수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보시면 이 도메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템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수가 추가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걸 쭉 풀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이제 실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쭉 읽으시죠. 리딩을 하는데, 논문들을 리딩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 여기 보시면 딱 보면 이거 템이네? 템에서 뭐가 하나 추가됐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논문들을 많이 알면은 논문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논문 볼 때도 금방금방 파악이 돼요.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기존 템에 플레이플리스를 왜 넣었나? 월드와이드라는 웹에다가 이게 추가됐겠네. 야, 그럼 이걸 왜 추가됐는지만 그 논문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논문에 있어서 핵심은 월드와이드 웹에서는 플레이플리스가 중요한 변수입니다라는 게 큰 핵심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거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실리는 거고요.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는 기본 연구 모형에
내가 원하는 도메인, 그 도메인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내가 도입을 해서 이걸 설명할 것이냐. 이게 명확하게 나오고 이게 차별화되면 여러분들 뭐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설문지 돌려서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 온라인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게임의 기존의 탭 모델에 여기 플로어, 게임의 몰입도라든가 여기서는 소셜 팩터가 들어와요. 아까 전에 우리 탭에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소셜 팩터가 빠졌는데요. 온라인 게임에는 반대로 소셜 팩터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게임을 하려면은 게임은 나 혼자 안 하는 거죠. 온라인 게임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나한테 자꾸 추천을 하죠. 야, 이 게임 해봐. 나랑 같이 게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중요한 변수다라고 해서 새롭게 다시 들어와, 온라인 게임이라는 도메인에서는 소셜 팩터가 중요한 변수로 들어와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논문을 쓰는 이제 중요한 이제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